여러분, 대학가 참 어느 때보다 대학가 상권 어렵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활력이 넘치고 장사도 잘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의 어떤 위기가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었고요. 그 비대면 수업이 주변 상권까지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이 9월 11일이니까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대학가 상권을 가보면요. 첫 차마다 이게 오히려 어울리는 말일 거예요. 첫 차마다. 이게 서울 종로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앞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임대문이 팻말이 여기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곳에 임대문이가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성균관대 쪽문 쪽에 가보면 재미있는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매출액이 10분의 1로 떨어졌대요. 10분의 1로. 그래서 이대로 가면 폐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해야 된다. 이미 가게는 내놨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매출액이 그래도 월 1,000만 원에서 월 2천만 원은 했는데 지금은 월 100만 원 참, 월 100만 원 한다니 이게 카페가 버텨내겠어요? 아무리 전통이 됐고 터줏대감이고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10분의 1 이상 떨어진 데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문을 닫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게 성균관대학교 앞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촌. 신촌은 그나마 주변에 직장인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촌과 이화여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 정문에서 이화여대까지 가는 길 여기는요 어려워요. 매출이 두둑두둑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테이블이 뭐 좀 규모가 있게 한다는 데는 20석 30석이 되는데 진짜 여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있고요. 여기 샤로스길에 한번 가보면요. 상가 매물 구합니다. 이런 게 천지예요. 상가 매물 구합니다. 이런 게 말입니다. 천지란 말이 이게 대학교 앞에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대학교 앞에는요. 상가가 없어요. 오히려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들어가려고 대기해요. 여러 부동산에 연락망을 취해놓고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게 대학가 상권이 좋다고 하는데 이 샤로스길 이러면 여기도 말하면 잔소리죠. 고대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앞도 안암동 이 레스토랑 쪽 여기도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학생들마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음식점, 카페, PC방, 호프집, 베이커리, 편의점, 가맹점들 여기까지도 다 모두 다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매출이 뭐 장난 아니게 떨어지니까요. 장난 아니게. 이게 대학가 상권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의 골목골목은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지만 골목 상권도요. 25%. 옷이나 화장품 꽃가게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25.2%. 노래방이나 세탁소는 24.9%. 이렇게 계속 망하고 있으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만큼 난리를 치는 것도 그래요. 장사가 아예 안 되니까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줘요. 해봤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한 달에 월세도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월세도. 뭐 300만 원 줘봤자 한 달 월세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물론 한 달 월세 되는 데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너도 나도 폐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10명 중에 4명이 폐업하겠다는 거야. 매출이 감소해서 폐업을 하겠다. 임대료나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폐업하겠다. 대출 상환이 부담스러워서 폐업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사람이 10명 자영업자 중에 4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야말로 폭망이죠. 지금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자영업자는 더 이상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판판이 쓰러지고 있어요. 판판이. 이게 말입니다. 다른 나라보다가 우리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 자영업자 많아요. 자영업자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습니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 지금 떨어져서 20%예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4.6%나 됐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5명 중에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다 망했죠. 그냥. 망해서 실업자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이게 재난지원금을 줄 때 진짜 어려운 사람들,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 여기다가 집중 지원을 했었어야 돼요. 다른 나라보다가 안 그래도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데다가 자영업자들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도 한 17%에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이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표값 매수안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저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영업자들은 계속 어려워서 손실보상에 대한 걸 해달라,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달라, 백신 접종을 빨리 확대해달라, 대출 상환 만기 연장해달라 하고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대로 가면 계속 국민 전체에게 돈 주면서 갈라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쉽지가 않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저는 자영업자의 위기 이게 결국은 폭발하지 않겠느냐. 부채 폭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부채 폭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폭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험성 지금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국가의 어떤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영업 금지가 됐거나 영업 제한이 돼서 지금 무너지기 직전 여기엔 좀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자영업자들 어떤 식이든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바닥이 안 깨질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바닥마저도 저는 붕괴될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요 진짜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다 일어났어요. 외환위기도 극복을 했고요. 금융위기도 극복을 했고요. 그것도 잘 극복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위기도 저는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 커져서 잘 극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바꿀 수 있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꿔보자고요. 그래야지 지금 경제가 다시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